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석가명리의 이치로 알아보는 자연건강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세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예측학 박사 겸 보건학 박사 소재학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 좋습니다. 항상 네. 물을 드실 때 항상 특히 이 물 자체는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만은 다른 건 다 뭐라 물만은 따뜻하게 먹어라. 물은 수시로 먹는데 따뜻하게 먹지.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네. 특히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 여름이 더 문제예요. 오, 그래요. 여름에 사람들이 더우니까 항상 마시죠. 찬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건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균형. 네네. 몸의 균형인데 이 중에서도 따뜻한 물, 이 아프리카 사람들 혹시 아프리카 더운 지방 사람들 네. 그리고 추운 지방 사람들. 자, 더운 지방 사람들은 겉은 따뜻하고 그러니까 항상 시원한 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가는 거 시원하죠. 추운 지방 사람들은 겉은 춥고 속은 따뜻한 걸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문화라든가 온돌 문화 이런 것들은 따뜻한 음식 같은 경우는 소련이나 이런 쪽에서 발달돼 있죠. 근데 이 추운 지방 사람과 따뜻한 지방 사람들 주로 칠 때 어느 분들이 더 수명이나 건강이 상태가 더 좋고 한 것 같습니까? 잘 보시면 추운 지방이죠. 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겉은 외교 환경들은 네네. 춥게 속은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거 문화, 잠자는 문화에 대해서 옛날 우리 전통적인 우리 아랫목 문화. 그러니까 우풍, 코 위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바람 쉥쉥 불고 등은 지글지글 끓는 것. 그러다가 우리 바뀌었죠. 어떻게 온돌 문화에서 그 서양 문화를 바뀌면서 이제는 공기가 더워지는 문화로. 어느 게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 전통적인 문화 건강이 좋은 겁니다. 네. 굳이 만약 뭐 한다면은 차가운 방바닥이 차가운데 방바닥만 뜨끈뜨끈하고 위는 시원한 기운이 움직이고 대류가 되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접하는 모든 것은 좀 선선한 것들은 괜찮습니다. 좀 어느 정도까지는. 네네. 그런데 몸에 들어가는 것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이 더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맞아요. 겉은 더운데 속은 참게 들어가다 보니까 탈이 많이 나는 거죠.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하고 이제 인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지금 진행합니까, 그냥? 네, 일단 진행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예. 따뜻한 물 한 잔씩 예, 좋습니다. 쏟아놓고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른 떠오시고요. 박사님, 바로 시작을 해주시죠, 이제. 시작하죠. 네. 적불균형이라고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건강할까?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태로 건강 유지가 됩니다. 이때 건강이 완전한 건강이 아니라 약간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균형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했냐 못했냐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균형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친다면은 오장육부가 얼만큼 균형을 이뤘냐 안 이뤘냐가 질병을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는 질병의 문제가 있고 네. 하나는 외부적으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또 있죠. 그런데 크게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석가리즘에서 봄, 여름, 가을교에서 여름과 가을이 되면은 모든 일이 대체로 잘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 갔을 때는 꺾인다 하듯이 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고 그냥 흘러간 폭이 있다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따뜻한 물을 먹니 차가운 음식을 조절하느냐. 잘 보시다 보면 누군가가 아주 음식 철저히 조절하고 내 체질에 맞는 것 때에 맞춰서 먹고 밥 따로 물 따로 다 하고 잠 충분히 자주고 운동 적절히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항상 병이 없을까? 그래도 조금 건강하지 그래도 않을까요? 병이 오긴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요? 뭐냐? 좀 송구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질병이 있고 없고는 노력보다는 타고난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삼성의 누구 부회장 같은 경우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간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는 잘 만나서 왔다고 농담삼아 얘기하듯이 실제는 타고난 게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타고난 게 우선이고 타고났다는 것은 출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기운이 약할 때는 바로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밖에서, 그러니까 운이 나쁠 두 가지 다 질병 측면에서 본다면은 평소에 사람이 태어날 때 오장육부 중에서 균형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누구나 다 어디 하나가 약한 상태에 태어납니다. 이걸 뭐라 하냐? 불균형은 불균형인데 그래서 적불균형이라고 적불균형. 그럼 적불균형은 뭐냐? 약간의 불균형인 상태지만 그대로 건강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선천적으로 약하다면은 그건 목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서 약한 경우가 있고 목 기운이 약해서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 기운이 무지하게 강해서 간이 안 좋다. 이런 경우인데 운에서 이제 목 기운을 눌러주는 금 기운이 오면은 그냥 병이 치유되고 있던 병도 없어지고 좋은 겁니다. 선천적으로 뭔가 골고루 하던 사람이 더 쌩쌩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운이 바뀌어서 목 기운이 오면서 거꾸로 오면은 그때는 병이 더 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보면은 의사들한테 가서 치료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여기저기 가다가 내한테 맞는 병원이라 할 때 이 맞는 병원이 실제 맞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맞을 때가 돼서 가는 병원이 아니고 더 많다는 겁니다. 어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물론 이것뿐이 아닙니다. 질병뿐이 아니라 운이 꺾일 때는 이유 없이 나가다가 잘 보면 다리를 오른쪽 발목을 삐는 사람은 오른쪽 발목을 계속 삱니다. 습관적으로 왼쪽을 삐는 사람 왼쪽 앞이 이렇게 그것도 질병이 오거나 삐거나 다치는 것도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운이 안 좋을 때 그런 계기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의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방법 없어도 안 났을 때도 있고 한데 이것들이 야 나는 이제 우리가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살다 보면 그럽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된 거 아니 큰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너무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은 120까지는 주어져 있습니다. 90까지는 필수고 120은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나머지는 관리해주기 나름인 거고 몇 살이 됐든 젊든 나이든 관계없이 기운이 꺾이게 되면은 막 안 좋은 게 몰려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런 모든 방법을 해도 자꾸 보면 안 좋아져요. 그래도 물론 그걸 함으로써 좀 나아지죠. 나아지지만 그래도 계속 또 안 좋고 또 안 좋아지니까 이게 진짜 뭐가 크게 잘못됐나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을 가도 특별한 건 안 나타나고 여기 하면 찝찝하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몸 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조기 진단 해갖고 진단 받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조기 진단 잘못 받았다 오히려 문제 생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그 시기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동안 요즘 기운이 좀 약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약합니다, 몸이. 특히 그러니까 발이 막 차가워집니다, 무지하게. 어떡합니까? 수시로 막 조격을 해주고 조격을 하고 나도 끝나면 발이 또 차가워집니다. 네네. 어떡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핫팩 같은 것도 은용해요. 핫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면 양말도 있지만 핫팩 같은 거 사다가 발에도 붙이고 해놓고 계속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 시기가 있습니다. 짧으면 1, 2주고 길으면 2, 3주 정도, 한두 달, 서너 달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다가도 핫팩 같은 거 하나 차고 다니고 물줄 차기도 하고 왜? 배는 항상 따뜻한 게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장이 자꾸 따뜻해지면은 건강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우선 첫째, 음식 대한 조절해 주는 거고, 지금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뭡니까? 특히 날이 이렇게 추워질수록 몸의 에너지를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또 이걸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몸의 체열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은 더욱더 최소한 밖에 있는 온도를 빼갑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더 추워지고 움츠러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밖에 조금 삐끗해버리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 먹어서 몸의 열을, 최대한 에너지를 분산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맞춰줘야 되는 것인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몸에는 기와 혈 두 가지가 이걸 음양이라고 부르죠. 기와 혈 두 가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를 많이 받아줘야 된다 하죠. 네. 이 비 같은 건 마음의 작용에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기는 따뜻할 때 잘 움직일까요? 차가울 때 잘 움직일까? 따뜻할 때 잘 주죠. 피는 따뜻하게 잘 들어갈까? 차가울 때 잘 들어갈까? 피는 따뜻할 때 잘 들어가죠. 둘 다 몸은 네. 따뜻할 때 잘 들어갑니다. 열체질, 냉체질 따질 게 없고 사람은 무조건 따뜻한 게 기본인 겁니다. 따뜻해지고 나서 뭐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것은 모세혈관이나 혈관작용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원인은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몸의 기본적인 질병은 피가 안 도는 것과 기가 안 도는 것. 기하고 혈 두 가지가 안 돌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차갑기도 하고 기가 막히면 벌써 몸이 뼈들어져 체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와 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먹거리.
그다음에 움직여주는 것. 자, 그런 모든 것들은 자, 기가 돌거나 몸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체열을 올리는 것. 체열. 그러니까 36.5도만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건데 실제 재보면은 성인들의 많은 분들이 36.5도가 안 나옵니다. 36.3도, 4도, 2도 심지어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36.5도, 30.6도, 7도까지 간지없습니다. 열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체열을 올리는 것.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체열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처럼 반신욕, 족욕, 혹은 핫팩, 뭐 이런 것,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올리는 방법은 외적인 방법으로 올리는 것. 그렇죠. 근데 음양이라 하듯이 그것만 갖고는 또 안 됩니다. 내적인 걸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겨울철에 추우니까 무리해서 밖에 나오면 잘 안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까처럼 집에서라도 잠시를 자꾸 움직여줘야 조금씩 걸어 다니고, 그리고 어려운 것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그냥 하십시오. 앉았다 일어났다. 아하. 잠깐이라도 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몸을 자가 발전을 시켜주는, 앉았다 일어났다 해주면서 아까처럼 발 주물러주고 이렇게 앉았다 하면서, 그리고 몸을 자꾸 두드려 주세요. 어디든지. 자, 예를 들어 어깨가 자꾸, 어깨 어떻게 하면 어깨 아프면 두드리죠. 네, 이렇게 두드리죠. 예, 손으로 안 되면은 애들 방망이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두드리기만 하시면 아프지 않게 상관없다. 두드려만 줘도, 자, 세포가 자꾸 두드려 주면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도 열이 발산됩니다. 네네. 비비면 열이 발산되듯이. 그렇죠. 그러면서 두드리다 보면 열이 발산되면서 노폐물이나 쌓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아프다는 것은 기와 혈이 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유능한 기공사라도 있으면 해줘도, 아니면 가족끼리 손으로 대주기만 해도, 손만 대줘 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주물러주고, 마사지나 지압이나 이런 게 좋은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지 아마추어나 프로에 관계없이 주물러만 줘도 좋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수족냉증이 있거든요. 손발이 예. 굉장히 차요. 이런 예. 경우에는 뭐 계속 이렇게 주물러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제일 있을까요? 좋은 게, 첫째 주물러줘, 손만 주물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차가운 거 원인은 뭡니까? 흘러간 모든 겁니다. 아하. 그래서 계속 주물러주고, 자, 사람에게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마디들이 있습니다. 마디. 네. 목이라 가지고, 목. 병목 현상이라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막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병목. 그래서 몸에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목. 왜? 어깨가 넓어졌다가 가다 딱 좁아지잖아요. 네네. 어디입니까? 어디가 과부가 많이 생길까? 목이요. 네, 목에서도 위, 아래. 그러니까 여기 좁으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몸은 기는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네. 내려올 때도 쫙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좁아지는 요 부위. 올라갈 때도 요 부위.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올라갈 때가 여기 더 넓은 데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목을 중심으로 해서 목 안에 이 부분들을 수시로 가족끼리도 두드려주는 것만 해도. 네네. 이걸 하루에 30분씩만, 10분, 20분만 두드려줘도 건강관리가 엄청 차이합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도 막아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뇌졸중이 뭡니까? 이 안에서 피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특히 노쇠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자꾸 주물러주다 보면 일단 여기서 스무스하게 흘러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여기를 또 주물러주면 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평소에 이거 딱 막혀있으니까 올라가면 못 내려오고, 내려가면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막혀있는 거니까. 예, 위아래가 돌아가게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두드려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도 뭐 하면 그냥 두드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저 머리 마사지는 혼자서 굉장히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이거 정말 왜? 이거는 자극을 줘서도 중요한 거고, 네네. 쳐줘서 중요하기도 하고, 손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걸 하면서 그런 겁니다. 어젯밤에 그걸 확 많이 먹었는데 걔 드라마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네네. 우리가 마음은 생각할 때 이 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 머리 여기가 망쳤다, 여기가 뭉쳐서 풀어진 생각 자꾸 하세요.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막혔던 게 풀어진다, 네. 뻥 뚫리다. 그 기운을 자꾸 느끼세요. 그러면 기가 오는 겁니다. 여기를 댈 때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서 몸을 정말로, 단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드려만 주는 거 가지고도 엄청날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시켰더니 어떤 우리 가족 문화체자분들은 이거 가지고도 50견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막 맨날 병 안 되던 것들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단지 두드려주는 것. 그리고 족욕, 수시로. 네네. 족욕이나 반신욕. 이렇게 수시로 해주는 것. 그것은 체열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두드리는 더 중요한 것들이 어디? 배 쪽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특히 어깨가 많이 굽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잘 봅시다.
특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허기를 숙이고 다니면은 이 장기들이 자꾸 눌립니다. 네. 그럼 제대로 활동할까 못할까? 못하죠. 못하지. 그래서 자꾸 자세를 펴주는 것. 진짜 그러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숨을 느낄 때 잘 보면은 뱃속까지 들어간다 하죠. 네네. 근데 평소에 잘 보면 숨이 어디까지 가요? 숨 쉴 때 얘기하다 거의 보면. 목까지밖에 안 오죠. 자,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돼야 혈액순환도 기혈순환 잘 되는데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숨이 안 새어져. 그래서 우리가 호흡, 명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지 심호흡만 해주세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심호흡 10번, 20번 하세요. 천천히. 이것만 해도 깊숙이 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천지의 좋은 우주의 모든 기운이 들어와서 습관에 들어간다. 맞아요. 저도 아침마다 가끔 이렇게 하긴 안 하는데 되면은, 머리가 못하면은 맑아져요. 전철간에서는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 탁하니까. 네. 그러나 전철 타러 왔다 갔다 하는 기분도 좋고, 가능하면 집에서 좋은데, 네. 출기 잠깐 사이에 이것 좀 해주시고, 수시로 이거, 배 두드려주고.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예,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상 했듯이,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뭉치는 게 뭡니까? 이런 잠발, 목들도 주물러주는 게 중요하지만,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항상 다리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분이, 자, 여기서 보세요. 살이 찐 분이 있고, 살이 마른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 다리가 더 문제가 생길까? 마른 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까? 아닌가요? 우린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살이 찐 분들이 더 그렇네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살이 찐 분들은 다리가 더 안 좋습니다. 마른 분들은 어깨나 목 자체가 더 저임할 수가 있는데 살이 찐 분들은 특히 다리를 많이 주물러주고 다리는 그렇죠. 예, 텔레비 볼 때 가끔씩 다리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거나 특히 발목 이 밑부분들을 이렇게 요즘 가끔 뭐 TV 나오던 발목치기 같은 거 나오고 하듯이 여기 나무토막 같은 거 올려 치듯이 발목 같은 거 이런 게 솔목이나 발목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주물러주고 하면서 거기를 키운 발목, 무릎 이런 네네. 부분들을 특히 발목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많이 쳐주고 주물러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무지하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누워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괜찮습니다. 것도 좋습니다. 좋은 건가요? 왜? 봉서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심장은 위에 있고 다리 밑에 있잖아. 네. 내려가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다리를 거꾸로 한 번씩 잠깐 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잠깐 한두 번씩이라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자, 침대 이렇게 침대라든가 테이블 같은 데 이렇게 거꾸로 누워서 어깨 한번 펴주는 거. 생각을 한두 번씩. 텔레비 볼 때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준다든가. 네. 그리고 사람의 허리는 이렇게 약간이 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허리 부분들을 좀 여기다 뭐 방석 같은 걸 접어놓고서 펴준다든가 하면서 허리를 한 번씩 펴준다든가 하면서 이 허리의 균형을 맞춰주고 각 팔목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고 목이 이렇게 이런 것들만 하루에 잠깐 그냥 바로 2-30분씩 텔레비 보면서도 내려보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좀 텔레비 보면 뭐 하면은 그냥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뭐 하면 그냥 이렇게 체조하듯이 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뛰어만 줘도 자 보면 이렇게 살짝 뛰만 줘도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텔레비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 몸을 띄워주면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좀 거죠. 해주고 한번 살짝 두드려서 주고 이런 것만 그냥 2-30분, 한 40분씩만 해줘도 이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많이 힘듭니까? 아니요. 예, 이것만 해줘도 돼요. 그리고 먹을 때 조금 참는 거 먹고 싶어도 밤 늦었지 그럼 먹지 말아야겠다 하고 조금 참아주는 것들. 이게 단순히 뭐 살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닙니다. 건강 문제죠. 예, 혹시 연세가 지금 40, 50대 이렇게 넘었는데 보기 좋다, 몸이 통통해서 보기 좋다. 병 없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그런 분들은 90% 이상 병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통통하고 보기 좋다. 이건 무조건 질병입니다. 연세가 든 상태에서는 좀 마른 듯한 것이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좀 마른 듯하도록 유지를 시켜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먹는 것들에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잠을 쉽게 잘 자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고서 바로 자려면 잠이 안 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잠자기 직전에 바로 물을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든 음식이 소화가 돼 있어야만이 잠을 제대로 자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아까처럼 잠잘 때 환경은 전체가 너무 뜨거운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네. 등은 따뜻한 게 좋아요. 등은 따뜻하되 전체 환경이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발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잘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겁니다. 잠은 옆으로 이렇게 자는 것보다는 바로 누워 자는 게 좋은 현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짐해서 반드시 잠자기 30분이나 1시간 물 자체도 바로 마시지 말고
조금 마셔주는 것. 그리고 잠이 근데 안 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잠이 안 오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조기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한다든가, 반신욕을 잠자기 1시간 정도에서 3, 40분 정도 전에 딱 끝내준다면, 네. 반신욕하고 나면 몸이 긴장이 쫙 풀립니다. 그러면 잠이 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잠자기 한 2,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좀 마셔준다든가, 그러면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안 돼. 왜 잠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도 신장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절히 마셔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준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특히 수지침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아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 인체, 사람은 귀에도 우리 인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 어떤 거가 이침이라고 하고, 손에도 뭐 인체가 들어가 있고, 발에도 인체가 들어가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특히 민감한 것은 귀입니다. 귀는 손입니다, 손. 그래서 손은 인체하고 많이 좋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쳐도 우리는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죠. 네. 박수 많이 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할 때 굳이 치면 이걸 머리를 상징하고 네. 양팔이고 양다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통이 온다. 그럼 어떡하냐. 상응점이라는 게 있어요. 두통이 오는 이유는 굳이 따진다면은 뭐 간실, 뭐 비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오면 여기를 딱 볼 때 이게 머리입니다. 여기가 가운데 코. 네. 윗머리 하면 여기 오른쪽 윗머리가 아프다면 딱 볼 때 오른쪽 윗머리 하면은 오른쪽은 요걸 칠 때 오른쪽 손을 가고 오른쪽 손. 왼쪽은 왼쪽 손. 왼쪽 이통수 아프다면 왼쪽 손, 왼쪽 머리 요 부분을 왼쪽을 눌러보면 이렇게 만지다 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그럼 거기를 자꾸 눌러주는데, 가능하면 열쇠 같은 쇠붙이나 동전 같은 걸로, 은색 같은 게 제일 낫지만 100원짜리 동전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아픈 부분을. 그럼 누르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가운데가 배라고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장이 아프고 배가 아프다. 물론 이것만 누르면 다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은 배 아픈데 맹장인데 이거 누르고 그거 안 된다고 소박사 돌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네네. 일단 여기를 눌러주면은 상당히 빨리 기운들이 작용이 됩니다. 지렛대 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고, 또 어디 막 갑자기 산에 갔다 왔는데 종아리가 아프다. 그럼 어디입니까? 새끼손가락. 그래서 여기를 만지다 보면 허벅지, 종아리, 무릎 아픈 데가 있다. 여기를 잘 눌러주면은, 통 눌러주면 여기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상식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네. 또 참멀미할 때, 멀미라는 것은 위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애도 멀미나면 여기 이 부분들, 여기 배꼽이라고 치고 이가 위로 이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꾸 눌러준다든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양쪽 엄지손가락.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간실에에서 비허가 되고 위실, 이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간을 의미하는 게 양쪽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자꾸 주물러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멀미 같은 거 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애들 어릴 때 차 타고 가다 애들이 막 멀미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손 주물러다가 박수 치고 막 손 노르라 합니다. 막 깍지끼라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디가 건강이 조금 몸이 약간 악하다면 손을 막 주물러주고 많이 앉아주세요. 그리고 뭐 알다시피 이 부분 합곡하고 눌러주면서 손을 막 주물러주고 하면은 일단은 기운들이 많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를 두드려 주세요. 네. 두드려 주시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어디도 좋습니다. 가슴도 그렇고 항상도.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치료를 합니다. 내 가슴 나 고생 많이 했다. 힘들지. 내 폐 심장 고생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치료하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이런 것들이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치료가 효과입니다. 이거 병원 가시는 거 좋지만 병원도 아껴 가세요. 조기 진료가 좋기도 한데 때에 따라 우리는 잘 보시면 그런 거 알죠. 언제가 병원에 갔더니 혹시 폐렴 앓은 거 아세요? 아냐고 모른다고 폐렴 앓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앓았다 치유된다고 하듯이 우리 질병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수술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설 건데 우리가 조기 진료하고 치료하고 괜히 째고 하면서 더 힘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기 진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 우리 몸이 가장 큰 의사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의사입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건강, 참 중요하죠.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우리 자연 건강법으로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건강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석화명리의 이치로 알아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건강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부동산 풍수 간평 진행해 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풍수 간평 돈이 보여요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확한 내용 알려주실 분이죠.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류호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혹시 우리 집이나 사무실, 상가 등과 관련해서 풍수 간평 받아보고 싶다.